12강 One should perhaps ask에서 동사는 should ask. 이 one을 우리는 뭐라고 해석을 할 거예요? 우리라고 합시다. one이라는 애는 대표 대명사예요. 명사를 대신 쓰는 말이니까 대명사는 사람 아니면 물건이겠지. 당연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냥 one 이렇게 나왔을 때는 그냥 보통 아무나 사람을 나타낸다라고 치고 사람은 가지 마시고 그냥 우리라고 하자. 그냥 우리는 물어보아야 한다. 그 다음에 왜 even very simple animals 매우 단순한 동물들조차 would prefer 더 좋아할 것인지 familiar stimul이나 familiar other animals를 그러면 이 두 가지의 공통점은 뭡니까? 익숙한 거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익숙한 게 좋아요를 물어보아야 한다라는 말이죠. 다 때려치우고 여기서 familiar라는 단어가 제일 중요한 말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된단 말이지. 그 다음에 다음 문장은 이게 1번 문장이라 치고 뒤에 나오는 이 2번 문장은 무슨 관계겠어? 했던 말 한 번 더 하는 관계일 거 아니야. A tendency to grow fond of familiar would help 해서 would help가 동사고 경향은 무슨 경향은 그래서 grow fond of the familiar나 familiar를 좋아한다는 말이나 다를 바가 1도 없잖아. 그래서 이게 하고 싶은 말이구나 요만큼이 이 글 전체에서 소재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된다고. 소재를 잡아내는 연습을 정확히 하셔야지 된다. Help stamp in the preference for a stable environment 이라고 되어 있다. stamp in the preference라고 되어 있는데 스탬프가 뜻이 뭐냐고 이렇게 묻는 친구들이 또 있을 것이다. 그러면 stable environment에서 stable은 또 뜻이 뭐죠? stable은 앞에 나온 문장을 생각을 해보라고. 익숙한 것을 좋아하는 경향은 a stable environment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야는 익숙한 거겠나 안 익숙한 거겠나? stable은 당연히 익숙한 거죠. 그래서 안정된이라고 우리가 뜻을 알고 있고 또 마구간이라고 뜻도 알고 있지만 앞에 나온 거랑 같은 개념일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지 된다. 그러면 안정된 환경에 대한 선호 속에서 그러면 help라는 동사는 뒤에 뭐가 나와요? to 부정사 또는 동사 원형 이렇게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스탬프가 동사고 동사 뒤에 바로 전명이 나오면 뭐겠어? 야는 몇 형식이야? 1형식이잖아. 그러면 스탬프 뜻이 뭐겠노? 도장, 우표 이런 뜻이겠어? 말 같지도 않은 소리. 1형식의 대표 뜻은 있다 했잖아. 그러니까 이것도 있는 것이라고 해석해야 되는 거지. 있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훨씬 더 타당하다라는 말이죠. 정확한 뜻 따위는 알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문장을 만나서 언제 정확하게 해석을 하겠냐고. 스탬프의 뜻은 스탬프인 원래 스탬프는 도장 찍다, 발걸음을 내딛다, 쾅쾅 딛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럴락 하지 마시고 이게 1형식이구나. 그러니까 이거는 이그지스트라고 해석을 해주시는 게 맞다라는 거죠. 그래서 선호 속에 있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래서 동물들은 좋아하는 법을 배운다. 그들의 무엇을? 홈스를. 그러면 이 홈이라는 애가 누구의 대표야? 익숙한 것에 대한 대표가 된다고. 그래서 동물들은 집에 있는 걸 좋아하는구나 정도로 해석을 하셨다. 그래 놓고 it would promote 그것은 증진시킬 것이다. stable social bonds를. 그럼 집에 있으면 뭐가 좋은데요? stable social bond라고 되어 있다. social bond가 뭐였죠? 사회적 유대. 단어 뜻은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죠. 모르는 뜻은 바로바로 적어두도록 하시고요. 그래서 익숙한 환경이 있으면 익숙한 안정된 소셜 본드가 생겨요. 요게 이 글의 주제다 라고 잡아주시면 된다 이 말이죠. imagine 상상해보세요 라고 나옵니다. 뭘 상상합니까? 상상하기는 뒤에 이어질 내용이 뭐란 말이죠? 예시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문제를 풀 때는 이런 거는 사실 안 읽어봐도 되는 부분이지만 우리는 또 내신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걸 안 읽어보고 넘어갈 수가 없잖아.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읽어봅니다. 상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뭐라고? Nature programmed animals in the opposite way. 점점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연이 프로그램 해 놓았다. 동물들을 반대 방향으로 라고 상상해 보세요. 그래서 익숙함이 contempt나 some other form of disliking이라고 되는데 content 뜻이 뭐예요? contempt 경멸, 무시 이런 뜻인데 이거 몰라도 상관없잖아요. 이게 뜻을 모르더라도 다른 종류의 disliking이라고 되어 있잖아. 안 좋아하는 것이잖아. 어쨌든 나빠요 일 거 아니야. 그래서 익숙함이 안 좋은 것으로 이어진다 라고 자연이 동물들을 프로그램 해 놓았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how would families stay together? 어떻게 동물들, 가족들이 함께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또 한 개 더 나오죠? how 점점점이 한 개 더 나올 건데 조금 내려서 볼게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거 두 개는 지금 문 것처럼 보여요? 똑같은 말 한 번 더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진짜로 몰라서 묻습니까? 몰라서 물을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부정문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가족들이 함께 있을 수가 없을 겁니다. 우정이나 엘리언스는 뭡니까? 엘리앙스? 동맹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우정이나 동맹이나 다른 종류의 파트너십이 살아남을 수 없다. 친숙함을 싫어하도록 만들어 놓았다면 우정, 동맹, 가족 따위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if you always prefer the stranger to someone you know. 자, 그래서 동사가 여기에 있고 여기에 있고 그래서 동사 앞에 주가 있는데 바로 명사가 나오니 당신이 알던 어떤 사람 한테라고 해석하는 친구 없죠? prefer A to B죠. 그래서 이 to는 뭐뭐보다 그래서 네가 아는 사람보다 낯선 놈을 항상 더 좋아한다면 선호한다면 그러면 여기까지 계속 지금 예시가 이어져 있다라는 사실. 당연히 소셜 라이프는 사회적 삶 앞에 나온 누구랑 똑같았어요? 소셜 본드랑 똑같았잖아요. 소셜 본드는 would be in constant turmoil 오는 턴오버. 그러면 터모일이나 턴오버는 그러면 좋은 거야 나쁜 거야? 당연히 나쁜 거죠. turmoil 혼란 동요라는 뜻이죠. 턴오버 뒤집힘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사회적 삶은 항상 동요 속에 있을 것이다. 항상 잘 되지 않을 것이다. 민서가 뒤에 창문 조금만 닫을까? 그러면 그와 반대로 뒤에 이어질 내용은 뭐 하겠습니까? 친숙한 게 나오면 당연히 사회적인 유대가 우회된다고 올라갈 거다. 이런 내용이 당연히 뒤에 이어질 수밖에 없겠지. 안 봐도 뻔할 뻔짜지. 그래서 이 글의 소재, 주제에 대해서는 처음 두 줄, 세 줄 정도를 보면서 잡아내실 수 있었어야지 됐다. 여러분들이 항상 객관식에 익숙해 있는데 객관식에 자꾸 익숙해지면 정말로 바보가 된다. 객관식 문제를 풀면서 자꾸 틀리게 된다. 그래서 주관식으로 이 글의 주제가 뭡니까를 적어보는 연습을 하셔라. 소재를 찾아서 동그라미 쳐보고 주제문을 찾아서 밑줄을 쳐보고 그걸 요점 정리해서 문제 번호 밑에다가 문제 번호 옆에다가 우리말로 한번 적어보는 연습을 하시면 주제 제목 요지 빈칸 문제가 거의 다 해결이 될 거다. 단어를 몰라서 모르겠는데요. 그런 일 없다. 충분히 다 할 수 있다. 자, 인 콘트라스트 뒤에 부분은요. 때려치우고 넘어갑니다. 예? 다음 문제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2번. 자,
소셜 사이콜로지스트인 얼빙 제니스라는 사람이 자 무슨 학자인 얼빙 제니스 사람 이름이 이렇게 등장합니다. 야 누군지 우리 몰라도 상관없잖아요. 그냥 서울대 김박사는 하고 넘어가면 되죠. 이렇게 인정하였습니다. 무슨 문제를 인정하였습니다. 그룹띵크라는 그룹띵크의 하지 마시고 그룹띵크라는 문제를 인식하였습니다. 그럼 그룹띵크가 뭔지 혹시 알고 있습니까? 집단사고라고 보통 부르는데 집단사고가 뭔지 안다 모른다? 당연히 모르겠지. 그러면 뒤에 무슨 내용이 나오겠어? 집단사고가 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줄 것 같지 않아 왠지? 그래서 모르는 표현이 나오면 쫄지 마시라. 새로운 개념, 내가 잘 모르는 용어, 전문 용어가 등장하면 항상 뒤에는 그에 대한 보충 설명이 무조건 나오게 돼 있다. 조금만 참고 기다려라. 그래서 제니스는 집단사고 문제를 인식하였습니다. 그러나 느꼈습니다.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회피될 수 있다라고 느꼈습니다. 자, 이 글의 소재는 뭡니까? 이 글의 소재는 집단사고죠. 당연히 그룹띵크죠. 그럼 그룹띵크 인마는 좋은 거야 나쁜 거야? 프로블럼이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나쁜 놈이죠. 그러면 이 글의 주제는 집단사고를 피할 수 있는 방법 이렇게 되지 않겠어? 누가 봐도 뻔하지 않겠어? 자, 그래 놓고 It is most likely to develop에서 동사를 뭘로 할 거야? Be likely to develop 까지를 다 동사 취급을 해주면 되겠죠. 자, 따라해봐요. be, 따라해. be, 삐리리, to 다 합쳐서 뒤에 동사가 있습니다. likely고 나발이고 간에 be, 삐리리, to가 나오면 다 합쳐서 to 뒤에 동사가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자고. 그래서 그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은 누굽니까? 누가 봐도 그룹띵크겠죠. 그룹띵크는 발달합니다. 발전합니다. 커집니다. 누가 뭐 할 때에? 팀 스피리트가 팀 정신이 중요해질 때 뭐보다? opinion of individual members보다 개인 멤버의 의견보다 팀 정신이 더 중요해질 때 생기는 거랍니다. 그게 그룹띵크랍니다. 내 의견 따위는 중요하지 않고 집단이 생각하는 대로 따라가기. 아, 그게 집단사고구나. 이게 집단사고에 대한 성질이다 이 말입니다. 항상 이렇게 그룹띵크가 뭔데요? 뒤에 나오니까 걱정하지 말고 무조건 읽어보셔라 라는 말입니다. 물론 그룹띵크를 알고 있으면 금방 읽은 문장은 필요 없는 문장이죠. 그래서 이게 설명 1이었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또 형성되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또 2번입니다. 그룹띵크가 생기는 조건 2. 그룹이 뭘로 만들어져 있으면 made up of 뭐로 만들어져 있으면 like minded people 뜻이 뭡니까? 마인드 마음 되어진 like는 좋아하다겠어요? 처럼이겠어요? 처럼 비슷한일 거 아니야. 비슷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으면 이게 첫 번째. 그 다음 두 번째. 걔네가 뭐랑 마주치면 difficult decision이랑 마주치면 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내하고 비슷한 놈들로 구성되어 있는 어떤 집단이 어떤 문제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마주쳤는데 내 의견이 중요해? 아니면 집단의 의견이 중요해? 집단의 의견이 중요하다. 그러면 내 의사 따위는 때려치우고 집단이 결정하면 나는 행동한다. 이게 뭐라고? 그룹띵크일 거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요거 나오면 쫄지 마시라. 이게 첫 번째 설명, 두 번째 설명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여기까지는 그룹띵크는 이런 것이다가 나왔고 그 다음에 프리벤트 그룹띵크를 피하려면 제니스는 이런 거를 제안했습니다. A system of organization. 삐리리 오브는 어떻게 하라 그랬죠?
해석하지 마라 그랬죠. 이런 거 해석하지 마시고 올가니제이션을 제안하였습니다. 올가니제이션의 내용이 뭡니까? That encourages independent thinking. 그래서 independent thinking. 자, 생각을 해봅니다. 피하는 방법이라고 있고 그룹 띵크는 나하고 다 똑같은 생각을 하는 놈들이 문제였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피하려고 하면은 이거의 반대말로 해석을 해야지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반대로 할 겁니까? 집단의 사고가 중요하면 집단의 반대말이 뭔데? 개인의 사고니까 당연히 인디펜던트, 독립적인 사고죠. 집단이 결정하면 나는 행동한다가 아니고 니는 니대로 나는 내대로 생각을 따로따로 해야지 될 거 아니냐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디펜던트 띵킹을 강조하면 안 되죠. 인디펜던트 띵킹을 강조해야지 될 거다라는, 누가 봐도 뻔할 뻔짜인 거 아니야. 반대말 관계잖아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글의 주제는 뭐라고? 집단 사고를 피하기. 이와 관련된 내용이 들어가면 거의 틀림없는 주제가 될 것이다. 되나? 조금만 더 내려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룹의 리더는 should appear to be impartial에서 appear to be고 뭐고 간에 동사랑 to 부정사가 붙어 있을 때는 우회해야 된다고? 무조건 제일 뒤에 게 동사라고. impartial이라고 되는데 impartial의 뜻이 뭡니까? impartial. 지원이. 요거 좀 쪼개봅시다. impartial을. I am 그러면 중간에 남은 놈 누구? 파트 남았지? 파트 아닌이라고 해석을 하면 안 되나? 전체가 있고 일부가 있잖아. 야들은 다 무시하고 요 놈만 쳐다보는 거를 파트, 파샬이라고 한다. 파트가 부분이니까 여기다가 IAL, 부분스러운이 뭐고? 부분에 치우친 이라는 뜻이 된다. partial 뜻이 부분에 치우친. 그러면 impartial은 부분에 치우치지 않은 것은 뭡니까? 그래서 다른 말로 뭐라고 할래요, 여러분들은? 공정한, 공평한이라고 해석을 해야 되죠. 단어를 보실 때에 impartial 같은 단어가 나오면 이거를 무식하게 또 공정한이라고 답지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렇게 열심히 외우시면 다른 문제에서 써먹을 수 있겠나? 절대 못 써먹는다. 그러니까 impartial을 파트 더하기 을 더하기 임으로 나눠보자 말이야. 그러면 파트스럽지 않은이라는 의미가 될 거 아니냐고. 그치? 그러면 파트에 치우치지 않았으면 뭐겠노? 전체에 다 걸쳐져 있는 걸 우리는 뭐라 한다고? 공정한, 공평한이라 하잖아. 어휘 문제로, 원래 이게 어휘 문제지만 학교 시험에서도 어휘 문제로 나올 수 있겠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리더, 그룹의 리더는 우회해야 됩니까? 임파샬 해야 됩니다. 공평하여야 합니다. 누가 뭐 하도록? 멤버가 느끼지 않도록 복종해야 된다고 압력을 느끼지 않도록. 자, 게다가 리더는 get o to가 나옵니다. 누구한테 뭐 하라고 시켜야지 됩니다. get o to 뜻이 뭐라고요? 누구한테 뭐 하라고 시키다. O 형식의 기본이죠. 어떤 동사가 나오는데 목적어가 나왔는데 to 부정사가 나왔습니다. 요 동사의 뜻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항상 to 부정사 안에는 동사가 들어있는데 동사는 누가 하는지가 중요하죠.
요 동사를 하는 놈이 요 놈이 되면 요거랑 요거랑의 관계가 목적어랑 목적격 보호의 관계가 된다고. 그러면 누가 뭐 하도록 누구한테 뭐 하라고 뭐 하겠노? 시키라지. 그거 말고 다른 뜻이 있을 리가 뭐가 있노? 다른 게 없다 이 말이지. 그래서 get의 뜻에 대해서 뭐 고민할 생각하지 마시고, 그래서 리더는 그룹한테 all the 옵션을 모든 선택 사항을 다 조사해 보라고 시켜야 된다. 1번 의견, 7번 의견, 13번 의견 다 검토해 봅시다. 이렇게 시켜야지 됩니다. 그러니까 공정하지. 그 다음에 to consult people outside group 2. 저거 집단 안에서만 한락하지 말고 외부 사람들한테 상담도 받아보라고 시켜야지 됩니다. 더 안 읽어봐도 되죠 사실. 이 뒤에 이어지는 내용이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요거 데빌스 애드보킷이라는 애가 나옵니다. 요 표현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계속 읽을 거긴 하지만 실제로 이 글의 주제만 잡아내세요라고 하면 집단사고 해결 방법이 끝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 조금만 더 봅시다. disagreement 콤마 찍고 Janice argued is라고 돼 있죠. 요 동사 어디 있죠? argue 동사고 is 동사잖아요. 그럼 이건 어떻게 됩니까? 요 콤마를 살짝 무시하면 의견의 불일치는 실제로 좋은 겁니다. 라고 제니스는 주장했습니다. 정신 차리자! 요거만 하면은 아들이 다 자게 돼 있어요. 문제 풀어서 답 찍는 것도 아니고 그냥 설명 듣는 건데, 그나마 쌤이 옆에 그 뭐로 저거 해설지를 안 줘놨기 때문에 그나마 보는 척이라도 하는 거지. 만약에 여기 조선말까지 있었으면 여러분들 한 90%는 자고 있습니다. 내 혼자 떠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집에 가서 혼자 읽어보세요 라고 하면 읽어볼 것 같나? 그 읽어볼 것 같으면 혼자서 하면 되지. 하고 말라댕기노. 또 읽어보면 또 뭔 소린지 아냐고. 모르지. 그게 문제란 말이죠. 그래서 수능 특강 수업은 항상 이게 문제예요. 정말 지겨워요. 떠들고 있는 나도 지겨워. 그럼 가만 앉아서 듣고 있는 여러분은 얼마나 지겹겠노? 절반쯤 자는 게 지극히 정상이야. 어쩔 수 없이 이거는 보고 있는 거야. 뭐 좋아서 보나? 그렇지 않아. 딴 거 할 거 천지지만 학교 내신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봐놓는 거라고. 이 정도도 안 보고 학교에 가서 그냥 진도 휙 나가버리면 안타깝죠. 그래서 이거는 자기와의 싸움입니다. 어떻게 하면 안 잘 수 있을까? 자, 그래서 이게 의견의 불일치는 실제로 좋은 겁니다 라고 해놓고 그는 말했습니다. 그룹의 멤버들은 should be asked to play 하여야 합니다. 데블스 애드보킷에다가 우리가 뭐를 씌워놨습니까? 따옴표를 씌워놨죠. 데블스 애드보킷이 뭔데요? 라고 하니까 뭐 영화 제목이요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은 참 올드한 영화를 알고 있는 거고. 자, 봅시다. 데빌이 뭐한 놈인데요? 데빌이가 뭐한 놈이야? 악마잖아. 악마. 애드보킷은 뭐한 놈이죠? 변호사. 편드는 사람을 말합니다. 야, 너희는 천사를 편들래? 악마를 편들래? 저는 천사 편이요. 착한 놈 편 하고 싶지 나쁜 놈 편 하고 싶은 놈 누가 있노? 누구나 다 천사 편 하고 싶지 누가 악마 편을 들고 싶겠냐고. 그러면 100명 중에서 99명은 나는 천사 편이에요 와 하고 있는데 혼자서 저는 악마 편을 들겠습니다 라고 하는 놈이 한 놈 정도 있을 거다 이 말이지. 그 마가 뭐라고? 데빌스 애드보킷이라는 놈이라고. 남들 다 예스 하는데 혼자서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라고 주장하는 놈이다 이 말이지. 그래서 따라해봐. 데빌스 애드보킷. 삐딱한 놈. 삐딱한 놈. 그런 뜻이다. 남들 다 예스 할 때 혼자 노 하는 새끼다. 이해가 됩니까? 자, 그래서 인마에 대해서 설명이 나오죠.
그게 뭐냐 하면 이라고 다시 설명이 나옵니다. Introducing an alternative point of view. 그래서 무슨 견해를 대안적인 견해라고 여러분들은 해석을 하시겠지만 다른 생각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죠. 얼터너티브, 대체의, 대안의라고 알고 있잖아요. 때려치라고. 남들 다 예스 할 때 아닌데요, 저는 노라고 생각합니다, 이래 말하는 놈이라고. 삐딱한 놈이란 말이지. 그래서 남들의 생각과 다른 생각을 도입하기, 이게 데빌스 애드보킷 역할을 하여야 한다, 요런 내용이 되는 거다. 그래서 요 표현 때문에, 그래서 요 문장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 문제를 잘 봐야지 된다. 이거는 시험에 나올 확률이 매우 높다. In addition to ensuring that 점점점 뒤에 나오는 내용은 여러분들이 혼자서 정확히 해석을 해보도록 하시고 다음 문제로 점프합니다. 12강 3번. Alternative world provided by cyberspace is가 동사겠죠? 누가 봐도. 그 다음에 주어는 world겠죠? 사이버스페이스에 의해서 제공되는 대체 세상은 갈까요? 아니면 다른 세상은 갈까요? 또 다른 세상이라 합시다. 또 다른 세상은 ideal private world이다. ideal이 뭐하는 놈입니까? 이상적인, 실제입니까? 가짜입니까? 이상은 실제가 될 수가 없죠. 실제가 아니니까 이상일 거 아닙니까? 너의 이상형을 만나본 적이 있습니까? 그게 존재하면 그게 왜 이상형이겠습니까? 존재하지 않으니까 이상형이지. 그래서 이상적인 개인의 세계이다. 그리고 그 안에서 각각의 person은 정보를, 무슨 정보? that is revealed, 까발려진, 드러난 정보를 조작한다, 통제한다. 그래서 지가 관련된 정보를 다 조작할 수 있는 자기만의 세상이 사이버 스페이스이다. 자, 요까지 해서 핵심 소재가 뭐처럼 빕니까? 사이버 스페이스, 프라이빗 월드, 정보 통제, 이 세 가지를 살펴보시면 되죠. 항상 첫째 줄에서 제일 중요한 말이 뭔지를 생각해 볼게요. 이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랑 쌤이 생각하는 거랑 좀 다를 수도 있지만 거의 다 일치합니다. 요것들이 뭐에 관한 거라고? 이 글 전체의 주제와 관련된 거라고. 자, 그래서 다음 문장 계속 가보시면 이 세계에서 full identity of the person, 그 인간의 총체적 정체성은 is not revealed, 드러나지 않습니다. The two people, 두 사람이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습니다, 서로. 사이버 세계에서는 두 놈이 완전히 다 밝혀지는 경우가 없습니다. 나의 싸이월드에 오신 것을 환영해요. 어느 놈이 왔을까요? 몰라요. 오기는 왔는데 어느 놈이 왔다 가긴 했는데 정체를 잘 모르는 놈이 왔다 갔어. hence, 따라서 it is much easier to keep, 프라이빗를 유지하기가 쉽습니다. Whatever areas the participants so wish, 참여자들이 그 어떤 에어리어를 원하더라도 비밀 유지가 잘 된다. 그러면 여기서 사이버 스페이스의 특징은 뭡니까? 사적인 공간이야. 그래서 비밀 유지하기가 좋아요 라는 소리죠. 잠시만 멈췄다 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환경은 do not lead, O가 나오고 to 부정사가 나오는데요. 요거 해석을 어떻게 합니까? O가 OC 하도록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참여자들이 완전 신비롭게 만들지는 않는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remain 동사인데 뒤에 ly 이런 거 버리고 형용사가 나오니까 그냥 완전 신비롭게 만들지는 않는다. On the contrary, 그와는 반대로 여러 가지 경우에서 그것은 참여자들이 reveal much more, 더 많은 것을 드러내도록 만든다. 사실 첫째 줄에 다 나왔던 내용이에요. 첫째 줄에 다 나왔던 내용. 드러난 정보를 다 통제하는 사적인 세상이다라고 했잖아요. 정보를 드러내기는 하는데 그것들을 사이버 세계 안에서는 그 방장이 알아서 정보를 통제한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비밀이 밝혀진다라는 말이야. 인스타하고 텔레그램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면 여러분들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인데 영어로 써놓으니까 괜히 복잡해 보입니다. 사실 별거 한 개도 없는데 좀 더 내려서 보겠습니다. 자, 이 글의 종류는 주장하는 글이에요? 설명문이에요? 설명문이니까 당연히 그냥 사이버 스페이스의 특징 끝입니다. 이 글의 주제는. 뭐 더 할 게 뭐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사이버 스페이스는 아이디얼 세상이다. 프라이빗 세상이다. 그 다음에 또 뭐다? 정보를 완전 차단한 것도 아니고 정보를 좀 드러내지만 그게 비밀로 잘 간직된다. 끝. 이 구체적인 내용을 다 적으실 필요는 없고 사이버 세상의 특징 끝. 이상하게 주제를 뭐 잡스럽게 많이 길게 쓸 생각하지 마시고 주제는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많은 경우에서 그것은 참여자들이 많은 것을 드러내게 만든다. 그들이 원래 그러할 것보다. When we can keep private, 계속해서 private를 유지할 수 있을 때 which, 그래서 seems to threaten us. 자, 그래서 요거 한번 해석해 볼게요. 요 문장 좀 어려워요. 요 문장 한번 살펴보시면 요 대시 뭐처럼 보입니까? 요 위치는 뭐처럼 보입니까? 우리를 위협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을이라고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뭡니까? 목적어입니다. 프라이빗 대시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형용사가 대명사를 수식하고 있다고 그럴 리는 없습니다. 이렇게 놔두고 있습니다. 목적어랑 목적 보호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자리를 바꾸고 있습니다. 목적어랑 목적격 보호가 자리를 바꾸고 있는 이런 표현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했죠? 목적어의 후치라고 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건 그냥 자리만 바꿔놓은 거야. 왜? 긴 것은 뒤로에 의해서. 그냥 있는 순서대로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that which를 그냥 what이라고 바꿔 쓸 수 있죠. 요 두 단어를. 이렇게 써놓으면 여러분들이 알아먹기가 더 좋았을 건데 that which로 바꿔놓으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헤맬 수도 있습니다. that만 보면 무조건 접속사인 줄 알고 막 쭉 끊는 친구들은 해석이 불가능해지죠. 자, 우리가 우리를 위협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을 프라이빗하게 자신만의 것으로 비밀인 것으로 간직할 수 있을 때에 이렇게로 해석을 했죠. 그러면 우리는 more open, 좀 더 오픈될 수 있습니다. concerning other matters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concerning은 뭐예요? concerning은 이건 품사가 전치사예요. 생긴 게 이렇게 생겼어도 전치사야. 이거는 뭐에 관해서 when it comes to랑 똑같은 거죠. when it comes to, as for. 그래서 concerning이라는 단어도 같이 알아두도록 하시고 뭐 나머지 뒤의 내용은 뭐 별로 안 봐도 될 것들처럼 보이니까 통과. 넘어갑니다. 이 글의 주제는 뭐였다고? 이 글의 주제는 사이버 스페이스의 특징. 되나?
4번. People often have different definition이라고 돼 있어. definition? 오타처럼 보이지 않아? definition 아닐까? 누가 봐도 오타처럼 생겼죠? 확인해 볼게요. definition처럼 생겼습니다. 앞만 봐도 그래 보입니다. 자, 사람들은 종종 가지고 있습니다. 교육에 대한 definition이라 합시다. 이 정의, 다른 정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마치 The Nature of Education, 교육의 본성이 플루이드인 것처럼. 플루이드가 뜻이 뭐로? 액체란 뜻이죠. 명사로 쓰면 액체인데 형용사로 쓰면 유동적인이라는 말이죠. 액체는 세모 그릇에 담아 놓으면 세모처럼 생겼고 네모 그릇에 담아 놓으면 네모처럼 생겼잖아. 지멋대로 형태가 바뀐다라는 말이죠. 고정되지 않은이라는 의미죠. 그래서 플루이드라는 단어는 여러분들이 뭘로 이게 어휘 문제로 좀 알아두시는 게 좋겠다. 자, nearly 600years ago, 거의 600년 전에 the printing press. printing press가 뭐예요? 민석이? 인쇄기. 인쇄기가 changed the way much of education occurred. 교육의 많은 부분이 발생하는 방식을 바꿔 놓았습니다. 600년도 더 전에 600년쯤 전으로 가면은 어느 시대입니까? 지금부터 한 600년 전으로 내려가면은 언제입니까? 고려시대죠. 조선왕조 500년인데 그거 다 100년 더 더했으니까 대충 고려시대쯤 끝날 때쯤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면 야들은 이 유럽 애들은 항상 이게 최초의 금속 활자 뭐 이런 거 이야기하고 나면 뭐 이야기합니까? 구텐베르그 이런 거 이야기하고 우리는 직지심경, 직지심체 요절 뭐 월인천 강지곡 뭐 이런 거 이야기하잖아. 그러면 이 글 써놓은 걸로 보아서 딱 누가 봐도 이거 어느 동네고 유럽 이야기잖아. 자, 이렇게 생각해봐라. 옛날에 중세시대에 우리나라 고려시대, 신라시대쯤 되던 중세시대, 고대 중세시대에 유럽에서 글을 아는 놈은 딱 세 가지 종류가 있어. 한 놈은 공무원이고 높은 공무원이고 한 놈은 목사님이고 나머지 한 놈은 누구겠어? 반란군이야, 반역자야. 그거 말고 나머지 놈들이 글을 왜 알아야 돼? 나머지는 글을 알면 안 돼. 그래서 글을 아는 놈은 잡아 죽였어. 평민이 감히 글을 알아? 저 새끼 죽여야지. 왜? 자가 공무원, 고위 공무원이 될 일이 없잖아. 왜? 왕이 다스리던 시기에 고위 공무원이 될 만한 놈은 전부 다 지 옆에 있던 놈들이라고. 칼제비들, 기사 이런 것들은 칼제비들이 글을 왜 알아야 되노? 그래서 고위 공무원 같은 소리 하고 앉았네. 그냥 왕 아니면 없다고 생각하면 되지. 왕 바로 옆에 몇 놈. 그 다음에 신을 대표해서 신의 의견을 전달하는 놈. 이 뭐한 놈이고? 뭐 신전의 제사장 이런 놈들. 그게 목사님이라고 치자고. 그 야들은 글을 알아야 돼. 그지? 야들 말고 글을 아는 새끼는 다 어찌해야 되지? 싹 다 잡아 죽여야지. 왕도 반역자라고 몰아서 사람을 잡아 죽이고 평민이 글을 알아서 성경책을 지 혼자 읽어 죽여야지. 목사는 뭐 먹고 사노? 내가 신의 의견을 전달해 주니까 신의 말씀을 전달해 주니까 너희는 내한테 돈 갖다 바쳐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너희가 혼자서 성경책을 읽어버리면 나는 뭐 먹고 살아냐 말이야. 먹고 살 길이 없어지잖아. 그래서 백성들을 통제를 할 수가 없었어. 이게 누구였다고?
중세 이전에 인쇄기가 만들어지기 이전의 세계였다고. 그런데 금방 뭐가 인쇄기 금속 활자가 만들어지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죠? 이 새끼들이 누구? 반역자 같은 놈들이, 글을 아는 놈들이 이거 목사님이 읽던 책은 전부 다 성경책은 전부 다 어느 나라 글자로 적어놨겠어? 완전 개 어려운 말 라틴어 이런 걸로만 적어놨어. 왜? 남들 아무도 읽지 말라고. 지만 읽으려고. 비밀 글자로 막 적어놨단 말이야. 그지? 그럼 이 새끼들은 뭘 하는 거지? 이제 저거동네 말로 쓰기 시작하죠. 그래서 라틴어로 된 성경책이 뭐로? 영어로, 프랑스 말로, 스페인 말로, 그 동네 말로 막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무슨 책을 제일 많이 읽었을 것 같노? 성경책을 제일 많이 읽었지. 그러니까 무슨 일이 벌어질까? 목사님의 권위가 뚝 떨어지죠. 신의 말씀을 한 조각이라도 얻어 들으려고 하면 무조건 교회를 가야지 되지. 안 그러면은 교회 안 다니는 새끼는 저 새끼는 그냥 반역자. 교회를 가야지 신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는데 이제는 우리 집에서 성경책 보면 되지 말라고 교회 가노. 아이고 교회가 장사가 안 되네. 먹고 살아야 돼. 장사가 안 돼. 갑자기 성경책을 집에서 보니까 목사의 권위가 뚝 떨어지고 그만큼 누가? 왕의 권위가 높아지네. 이게 인쇄기가 끼친 영향이다. 프린팅 프레스가 유럽 사회에 끼친 영향은 이렇게 된다. 상식적으로 알아두도록 하여라. 내 주장이 아니고 진짜로 그렇게 됐다라는 말이다. 자, 그래서 계속해서 가봅시다. 프린팅 프레스가 교육이 이루어지던 방식을 확 바꿔 놓았습니다. 우리나라 옛날에 서당에서 훈장 선생님이 동네 아들이 거지 같은 아들이 책이 어디 있노? 따라해봐. 하늘 천 따지 이라고 있던 훈장님 모습을 생각해 보라고. 책이 뭐 필요하노? 그냥 따라해서 읽으면 되는 거잖아. 그때 훈장님 말씀은 곧 법이고 하나님이고 신이지. 그렇지 않겠어? 죽으라 하면 죽는 신용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니야. 안 그러면 못 배우는데. 그러다가 갑자기 책 공책이 막 온 동네 싸돌아댕겨. 그러니까 학생들은 began reading information, 지 혼자서 막 정보를 읽고 있어. 그 다음에 coupled with는 누구랑 짝을 이루어 선생님이 나누어 주는 정보와 짝을 이루어서 지 혼자 막 책을 읽고 돌아다니는 거야. 굳이 목사님의 말씀을 안 들어도 교회 가서 목사님 말씀을 들어도 되지만 집에서 보면 되지. 학교 가서 쌤한테 배워도 되지만 그냥 보면 되지. 이런 세상이 벌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to ensure that students had retained, 학생들이 가지고 있다 정보를 이라는 것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그래서 집에 가서 요거 읽어봐레이하고 네가 다 읽어봤는지 안 읽어봤는지 그 다음 뭐 해야 되겠노? 시험을 쳐야지. 테스트 또는 테스트 페이퍼가 요구되었다. 뭐 하도록? Make an assessment of that retention. 그 지식 보유를 평가하기 위해서 테스트가 만들어지게 되었다. 그전에는 테스트 할 거 뭐 있노? 물어보면 되지. 어제 우리 뭐 배웠노? 설명해봐. 떠들어봐. 이러면 되는데 오늘은 자 알아서 쓰세요. 이렇게로 바뀌었다. 서술형 문제죠. 인쇄기가 교육에 끼친 영향을 조선말로 한 3, 40자로 쓰시오. 뭐라고 쓸 겁니까? 이거는 내신 문제에서 서술형 문제로 시험에 나오기 딱 좋은 내용이다. 내용 알면 쉽고 몰라도 대충 보고 대충 쓰시면 된다. 그래서 요것도 마찬가지로 뭡니까 지금? 논설문이야 아니면 설명문이야? 누가 봐도 설명문이죠. 그래서 설명문은 내용 파악 정확하게 하고 있으시면 문제 푸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자, 관련해서 쌤 요거 설명했던 거 요 내용만 기억하고 있으시면
이거는 그러고 수능에 3번 이상 출제가 된 내용이기 때문에 더 이상 시험에 나올 일이 없습니다. 요 쌤이 칠판에 요 적어 놓는 요 내용은 수능에 최소 3번 이상 출제가 된 내용이라고.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시험에 나오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이거는 그럼 몰라도 되냐? 아니요. 그렇지는 않죠. 상식적으로 알아놔야지 되죠. 자, 이 정도 하고 뭐 뒤에 더 읽어볼 내용은 사실 없습니다. 읽어보시면 충분하고 이거는 시험 칠 때쯤 돼 가지고 더 밑에 뭐가 억수로 길게 나와 있잖아요. 안 읽어봐도 됩니다. 어차피 저 내용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읽어보시면 되겠고 자, 요 정도로 수능 특강 진도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석 다 해보시고 어제 우리 뭐 했는지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습니까? 동사 찾아서 그 동사 정확하게 해석하는 연습을 했죠. 동사 해석이 흔들리면요 진도 절대 안 나갑니다. 고3씩이나 돼가지고 동사 해석도 똑바로 못하고 하단지 되단지 종류도 구분 못하고 하면 큰일 납니다. 다른 모든 진도를 더 할 필요가 없습니다. 동사 파트는 어제 했던 거 종이 쪼가리 한 장 그걸로 마무리 지으실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자, 영상도 끄겠습니다.